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해보네요. 예. 자, 오늘은요.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묵인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지역 경선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9일 토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동대구역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세하고 투개표 하기로 했는데 선관위에서 야, 실내에서 투개표, 실외에서는 투개표하면 안 된다. 실내로 들어가라고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는데 실내를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죠. 그리고 실내를 예약을 했는데 정당 행사는 안 됩니다 하고 뭐 방해 공작이 엄청 들어오네요. 그리고 오늘도 그 나라 TV에서 우리 당 후보들 또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는 탁 그 유튜브 채널이 탁 이게 방송이 끊겨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방해 공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국민혁명당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그리고 대전 하늘소망교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10월 11일날 월요일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10월 11일 월요일날 가서 신분증 들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들은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 연설을 너하라TV, 국민혁명당 TV, 뭐 글로벌 디펜스 뉴스 TV 등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 투표 장소로 가셔서 신분증 들고 현장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하늘소망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중앙로 124,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너하라TV로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국민혁명당 TV도 방송이 나갑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나오고 10시부터 후보자 연설, 11시에서 13시 투표소 투표, 13시에서 14시 개표. 그렇습니다. 부산 오페라 프리마 웨딩홀은 부산광역시 동구중앙대로 188, 대구 광진중앙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위남로 51에 있습니다.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나 글로벌 디펜스 뉴스 커뮤니티, 너하라TV 커뮤니티 뭐 이런 데다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은 지금 장소가 미정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입니다. 13일은 건너뛰고 목요일입니다. 10월 14일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10시부터 후보자 연설, 11시에서 13시 투표, 14시까지 개표. 그리고 14일은 투표 개표 이후에 후보증 전달식 및 수료식, 선대본부 출범식이 뭐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혁명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그 모바일 선거를 안 합니다. 왜? 선거 부정이 충분히 개입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 경선 여론조사 안 합니다. 그거 다 조작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대전역이나 아니면 뭐 대구 동대구역이나 이런 야외에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저 뭐 하는데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쟤들은 왜 모바일 안 해? 부정선거 때문에 모바일 안 한대. 그럼 뭐냐? 다른 당은 부정선거 안 해? 다른 당은? 그러면 다른 당이 이상한 거지. 저게 맞지. 국민 경선 왜 안 하는데? 여론조사 왜 안 하는데? 야, 1학년 1반 선거하면은 1학년 1반 학생들만 해야지. 야, 1학년 2반 애들이 와가지고 하면 되냐? 국민혁명당이 하는 게 맞지. 사람들 그래 수근수근거리고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야외에서 못하게 하고 실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참 방해 공작이 집요합니다. 국민혁명당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자, 우리 후보를 보여드릴게요. 1번 이명규, 기호 1번 이명규, 위대한 대한민국의 부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군검찰관 중위 전역, 전직 대한민국 검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군산지검, 전 삼성중공업 법무실장, 전 법률사무소 YN코 대표, 현재는 법무법인 파라칼레투스 대표입니다. 자, 그렇고, 자, 두 번째, 고영일, 기호 2번, 자유대한민국, 강한대한민국,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학사 졸업, 해군 중위 전역, 참수리 부정장 하셨네요. 부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단법인 아드보케이츠 코리아 사무총장, 전 대한예수교 통합 서울노회 법률고문, 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감사, 전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현재 법무법인 취향가을햇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3번 구본철, 성장의 힘, 인하대학교 전기공학 졸업,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원 전기공학 박사 졸업, 미국에서 유학했나 보네요. 예, 전 정보통신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소속, 전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협위원장, 전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대표 대변인, 전 우파 재건회의 대표, 현재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기호 4번 김경재, 서울대학교 정치학 졸업, 공군 중위 전역,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기획담당 특보, 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전 제18대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 부위원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특보,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당원분들은요, 해당 날짜에 잘 찾아가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투표 한번 하려고 하니까 참, 선거하려고 하니까 서럽네요. 서러워. 국민혁명당이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해를 많이 당하는 거는. 국민혁명당에 한 명이라도 국회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난장판 치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석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 100개가 넘는 그 지역구에서 지난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빵표가 나왔답니다. 단 한 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왜 실수로 찍어도 한 표는 찍지. 거기 당협위원장도 있을 거고 기독교 신자도 있을 건데 기독자유통일당이 10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빵표가 나왔대요. 단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반중 친미하는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된다. 미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두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 중국의 부상과 북핵을 고도화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미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 있다. 독자적 핵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가장 중요해도 중국은 영원한 한국의 이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국은 바로 코앞에 중국이니까 중국하고 맞짱 떴는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한테 핵무기 쏜다고 한국에서 손 떼라 하면은 미국이 손 뗄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은 중국한테 먹히니까 한국이 반중 전선에 동참을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 뭐 했습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쳤어요. 왜냐하면 19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1905년에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고 그 일본한테 한국을 조선을 그냥 집어삼키게끔 식민지로 던져준 거예요.
그 약속을 한번 깼죠. 거기다가 6.25 터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에치슨 라인에서 방어선에서 빼버렸잖아. 그 6.25 터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6.25 터져가지고 한국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 저 미군 빼가지고 또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막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억지로 강제로 체결한 거죠. 그리고 저기 또 60년대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주한미군 한개 사단을 빼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때 계속 우리가 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할 때 미국이 못하게 틀어막은 거 아닙니까?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지. 중국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다 핵미사일 쏜다 하면 미국이 손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겁먹고 친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한국을 심리적으로 독립시키려면 한국을 핵무장 시켜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왜? NPT 10조에 보면은 자국이 이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이거 탈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 중국 핵, 그러면 한국은 탈퇴도 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묵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호주, 뭐 인도, 일본 모아가지고 쿼드를 만드는데 한국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왜? 인도는 군사력이 안 되지. 너무 멀지. 일본은 화산에, 지진에, 홍수에, 쓰나미에, 방사능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해군력은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지역 방어용이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함정이 뭐 30척이라 하더라도 한 척이 작전에 나가면은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실전에 그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척밖에 안 되는데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저 엄청나게 긴 해안선을 함정 10척이 막으려고 하면은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나 함정이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를 막는 것만 해도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은 2차 대전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을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영국하고 호주하고 뭐 오커스랑을 만드는데 이것도 무용지물이요. 아니 저렇게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어쩌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말로. 자, 미국하고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뭐 그래 했는데 호주에 핵잠수함 만들어주는데 20년 걸린대요. 왜냐하면 호주가 원자력 발전소가 없죠. 원자력 기술이 없죠. 그리고 조선 기술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면요, 재래식 잠수함은 한 300m 정도 들어갑니다. 300m 들어갈 때 쓰는 철판하고 그 핵잠수함은요 저기 한 800m까지 들어간다고. 800m 들어갈 때 들어가는 철판의 강판의 두께는 다릅니다. 그러면 호주가 그런 강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제철소가 있어요? 그래, 이따 치자. 그거를 어떻게 뚫을 거면, 어떻게 용접할 거면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런 제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핵잠수함 만들려니까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 필요한데 20년 후에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10마리 있습니다. 10마리.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빵 하나 지금 당장 먹는 게 낫지. 부산에 우리 집에 가면 황금 송아지가 100마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목마르면 당장 물 하나 마시고 당장 1,000원 주고 빵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부산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가, 황금 두꺼비가 그 100마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미국도 난감한 거예요. 20년 걸린다, 20년. 그리고 그 미국이나 영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호주한테 주려고 치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핵잠수함 만드는 도크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의 핵잠수함은 유지보수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핵잠수함 그 전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근데 지금 이게 호주하고 프랑스가 43조 주고 잠수함 만들기로 한 거를 갖다가 미국하고 영국이 들어가서 탁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국,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해버리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한테 핵잠수함, 항공모함, 그 핵무기 기술 주겠다. 프랑스가 한국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반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왜? 프랑스가 미국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너희가 중국 막으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호주한테 핵무장 시킨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어 준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한테 핵무기 기술 주고 프랑스가 한국한테 핵잠수함 기술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 돼. 반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가 그러면은 호주한테 핵잠수함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프랑스 우리하고 43조짜리 잠수함 계약을 깨라고 한 거는 중국을 막는다는 거는 뻥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뒤통수 후려치고 우리 돈 뺏어 먹으려고 한 거네. 그 맞네. 야, 미국, 나는 너희 반중 정선에 동참 못하겠어. 그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미국이 급하다는 거야. 안에 소위 말해가지고 미국 내 정치가 민주당, 공화당 완전 개판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딱 지도를 보면은, 호주, 영국, 미국이 오커슨가 만들어가지고 해본들 중국을 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봐도 그게 견제가 불가능한데 그냥 지르고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돈도 없고, 지금 미국이 뭔가 모르지만 미국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렸다는 겁니다. 내부 정치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6개월 내 비밀리 수소폭탄 실험 가능하다. 지금 한국이 핵무장 할 수 있는 미사일도 다 만들어놨지, SLBM 잠수함도 만들어놨지, 탄도미사일도 만들어놨지. 그냥 6개월 안에 핵무장 해가지고 미사일 탑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 기사입니다. 6개월 안에 수소폭탄 실험 가능하다, 비밀리에. 어딘가 땅에서 팍 이렇게 터뜨리는 게 아니고, 모의 실험이 가능하대요, 한국은. 인터넷, IT, 전자통신, 이런 게, 전자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모의 실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핵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탑재해가지고 잠수함에 실어 놓으면은, 제주도 앞바다, 서해 앞바다에 뜩 막아 놓으면은, 청도나 대련에서 나오는 그 수백 척의 중국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이 그냥 서해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거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한국 보고 싸우라 하니까 안 싸워. 왜? 중국이 핵 쏘면 어떡해? 우리 핵도 없는데. 그럼 오케이, 너희 핵 가져. 핵 가지고 핵무기 물속에 한 100발 숨겨놔. 그래 가는 거예요. 자, 한국이 아스널십을 만든다는 이게 뭐냐면요, 6,000톤짜리 함정에다가 미사일을 100발 탑재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3척을 견조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사거리면 1000km, 1500km, 3000km짜리 미사일 탑재해 놓겠지. 그리고 거기다 또 앞에 핵탄도 탑재하면요, 그 핵미사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탈원진 외친 문정부 핵추진 쇠빙선 개발. 이게 뭡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자로를 갖다가 잠수함에 집어넣으면 되고, 항공모함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이 합동 화력함, 이거 3척만 만들겠습니다. 3척씩 3번. 그러면 중장거리 중국 전역을 때리는 그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해상에다가 미사일을 한 100발을 정도 띄워놓으면은 어디 있는 줄 알고 요격을 할 겁니까? 맞출 겁니까? 어디 서해나 남해 섬
옆에 숨어 있으면은, 그리고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한 100발 탑재해 놓으면 중국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핵무기를 못 쏘고 한국도 핵무기를 못 쏘면은 재래식 무기 대 재래식 무기를 싸워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재래식 무기가 전자장비가 낙후되고 엔진이 안 되고 하니까 비행기고 뭐고 다 낙후됐죠. 그 나라가 망했어. 경제가 폭망이야. 그럼 앞으로 이제 방산업체들 기술 AS 안 되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 미사일들 전부 다 이제 고물이 되겠죠. 반면에 한국은 계속 군비를 증강해. 그러면은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 가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월성 원전에 핵무기 4,30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쌓아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중국이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계속 추락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들어가니까, 미국산 반도체가 안 들어가니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사일도 한 6년에 한 번 꼴로는 이게 다 전부 분해해가지고 안에 다 청소하고 소재하고 칩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전부 돈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돈이 있어요. 돈 없으면 그 미사일 무용지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공위성을 쏘면 자꾸 추락해. 그러면 기존에 인공위성 쏴놨던 것들 몇 년 있으면 전부 다 추락한다는 거죠. 독자적인 GPS가 없으면요, 그 미사일이 100발이든 1000발이든 발사를 못합니다. 유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한국은 핵무장하고 군비 증강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중국은 나중에 경제가 쪼그라들고 망한다는 거죠. 중국의 핵무기는 쓸 수가 없는 무기가 되는 거고, 한국도 핵무장 해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부도를 내가지고 해체시키겠다. 자, 알래스카 노움시에 한국 북극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아라오너가 점거가 있다. 이게 뭡니까? 그 다른 나라의 해양 탐사선이 그 나라에 가서 바다 조사하는 건 전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탐사선이 미국에 가 있다는 거는, 저거는 뭐 한모음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나토 가입을 자꾸 제안을 한대요. 한국은 생각도 없는데. 이제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한국이 알래스카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한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베링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로 집어넣는 프로젝트를 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만주를 떼내겠다는 거예요. 동북 삼성 떼내겠다는 거예요. 중국 민주화 포럼을 하는데 미국에서 동북 삼성 한국을 같은 색깔로 칠해놓고 태극기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이 동북 삼성까지 이렇게 뭐 산동반도까지 해가지고 인구가 한 3억 정도 된다. 그래 되면요, 미국산 알래스카산 원유를 많이 팔아먹고 러시아산 석유도 러시아도 팔아먹을 거고, 한국이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알래스카로 넘어가 미국으로 갈 거고,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가 운송비 받겠죠. 또 러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거고, 그러면 러시아가 도움을 주겠지. 그러니까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키우고 동북 삼성 산동반도까지 떼가지고 인구 한 3억의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스 팔고 원자재 팔고 운송비 받아먹고, 그래 돈 벌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온갖 첨단 기술, 군사 기술 다 갖다 주고 그래 가는 거예요. 미국의 지식인층이 보는 쿼라에 보면은 중국의 산동반도는 원래 한국도 아니다, 동유적이다. 캠브리지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국토전략TV가 이게 국뽕이 치사량입니다. 국뽕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게 그 자료의 수준, 깊이, 한국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역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사람들한테 그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야,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대중 심리전 차원에서 만든 사이트로 보입니다. 정보의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런 사이트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그 국뽕을 치사랑만큼 투입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중국 별거 아니야, 중국 별거 아니야, 군사력 별거 아니야, 중국 망한다 망한다, 끊임없이 그런 정서를 퍼뜨려가지고 야 중국하고 맞짱 뜰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이제 한국인도 잘 잊어먹고 있는 고대사 그런 역사도 주입하고 국뽕을 지사랑만큼 주입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독보적 한국과 협력할 건 그런 유튜브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실 겁니다. 저는 딱 보니까 야 이거 말은 한국말로 하고 한글 자막 써놨는데 이 자료의 수준, 깊이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한국 애들이 하는 게 아니다 싶은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자, 중국 왕이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친중파 정치인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우리는 뭐 그 아베가 뭐 왜 몰랐는가? 아베가 미국 뒤통수 많이 쳤거든. 앞에서는 사랑해요 뭐 US 해놓고 친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베가 날라갔습니다. 크론병이라는데 그게 그 신경성 위궤양입니다. 뭐 제가 아는 분도 그 저기 뭐 크론병인데 그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고노 저기 그 다음 총리가 누구죠? 그다음 아소인가요? 총리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 다음 총리도 친중파고 고노다로가 될 줄 알았는데 고노다로는 가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한대요. 친중파고 그리고 이제 도쿄시장 여자 도쿄시장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극우입니다. 일본의 극우는 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라간 거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일본 수상이 됐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왕이가 한국 왔다 뺨 석대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 쭉 들어보셨죠.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공장들 중국에서 빼지 말아달라 뭐 미국의 파이브아이즈에 들어가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온날 그 북한이 저기 미사일 쏘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북한이 쏜 건지 한국군이 쏘고 북한이 쐈다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열차에서 싣고 다니는 탄도미사일을 한국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15일 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의 항공모함은 뭐 대중국 견제에 좋다 이런 이야기 했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왕이가 온 날 야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고 왕이 만나고 있는 날 한국군은 대중국 견제형 초음속 항공모함 킬러 500km짜리 초음속 대함미사일 시험 발사했고 SLBM 시험 발사했고 왕이 만나는 날 사거리 500km짜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을 또 9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될 수 있는 고체 로켓 엔진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9월 15일 날 왕이가 온 날 다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미국, 북한, 한국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자, 사거리 500km면요. 백령도 대련이 280km, 백령도 청도가 뭐 한 400km.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서해, 남해, 동해에서 중국, 뭐 일본, 러시아 함정은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갑오브 갑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CIA 중국 미션센터를 신설한다. 코리아 미션센터는 사실상 폐지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 접수 종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이 돌아가는 게 이제 북한 접수는 끝난 것 같고요. 저기 한국도 이제 일본이 친중파 제거됐으면 한국도 친중파 제거할 겁니다. 조만간에. 자, 우리 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이 책은 시중에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책 꼭 사십시오. 한 권에 5만원이고 010-683-0325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때 핵무장 하려고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종합공업에 투자를 한 거는 미국이 그 월남전에서 월남을 버리고 도망간 게 농업국가라서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종합공업에 투자를 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못 버릴 거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래가지고 무기 만들려고 종합공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70년대에 투자한 것들이 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88 올림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유신개헌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을 보시면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동북 삼성이 어떻게 개발될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한국이 핵무장 하는 거 미국이 안 돼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한국이 주한미 대사 불러다가 우리 내일부터 핵무기 만들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저희는 처음 들었습니다. 금지초문인데요. 아유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아서 잘하고 중국 때려잡아라. 돈도 밀어줄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반미 친중 정권, 이 지금 이낙연, 이재명이 이쪽 라인이 들어서면은 한국은 만주 못 먹습니다. 핵무장 못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확실하게 친미 반중 전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만주도 먹고, 동북 삼성 먹고, 한국이 북한도 먹고, 산동만도 먹고, 핵무장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G2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꼭 사보세요. 시중에 안 팝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